드라마 증증외상센터. 네.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떴다고. 중증외상센터 쓸 때는 이번에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써보자. 쓰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놀랍게도 돈을 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의사는 5년 전에 그만 이제 중단한 상태지만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건가요? 아유, 작가가 압도적이죠. 일단 1만 시간을 하려면 그냥 사람이 무작정 벽 보고 노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썼으니까 망했구만,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유료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는 노력으로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콘텐츠계에서 아주 핫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세바시 강연도 한 4년 전에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최근에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원작자로 이름을 다시 크게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드라마 증증외상센터. 네.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작자 이낙준 작가님의 신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게 사실 드라마가 떴다고 해서 뭐 영화가 떴다고 해서 원작자가 막 주목받는 경우가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하게 이번에는 제가 약간 그래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받은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강연도 좀 들고 방송도 뭐 여기저기 좀 나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작자가 하이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없나요? 일단 이게 필명이기도 하고, 특히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름이나 얼굴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 거는 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저를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 원작자가 다른 케이스와는 달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건 아마 유튜브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리고 거기서 막 제가 엄청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자꾸 드라마 나옵니다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불러보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그 이낙준 작가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닥터 프렌즈의 예. 그 새 멤버, 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세 분 모두 다 우리 세바시 강연자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놀란 거지 이제. 네. 저분은 의사인데 유튜버이면서 무슨 소설 작가야? 예. 와, 직업이 세 개야? 이런 놀라움, 그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모티브는 뭐였나요?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라는 웹소설이죠. 일단은 제가 그 전작을 좀 망했어요. 그건 뭔가요? 이름? 의느님을 믿습니까인데, 제가 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팬분들 중에 나는 그게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어.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작품을 쓸 때 대중적으로 가면은 약간 만족도가 내려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 좁히면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좀 좁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상업 작가로는 사실은 넓게 그쵸.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중증외상센터 쓸 때는 이번에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써보자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즈음에 이제 뭐 관련 다큐멘터리도 봤고요. 그리고 책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소설 쓰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가서 본 건데,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중증외상이 진짜 어렵구나. 그러면 이거를 빌런으로 정하고, 이 중증외상 현실을, 주인공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무협지에서 따온 약간 전능한 인물을 사용하면 재밌겠다. 백강혁. 네, 백강혁을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게 다행히 잘 됐죠. 그렇군요. 요게 우리 그 이국정 교수 때문에 이제 중증외상센터가 좀 사회에 관심 받을 그 시점 직후인가요? 사실은 그 석혜균 선장님 이렇게 하고 했을 때는 2015년 15년. 정도여서 제가 소설을 쓴 거는 19년이니까 19년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긴 한데, 뭐 그때도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관심이 원래 갔다가 식으면 또 이제 지원도 좀 지지부진해지고 하니까 비슷했어요. 사실 그때 상황이나 뭐 제가 물어봤을 때 상황이나 지금도 심지어 맞아요. 그래도 전보단 나아졌지만.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이국정 교수님의 1호 제자? 예, 장경원. 정경원 교수님. 정경원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국정 교수님이 세바시에 나왔을 2016년 당시에도 꽤 예, 세바시로 인해서 뭐 되게 큰 관심을 난리가 받았었어요. 났어요. 그때 제가 취재 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1호 아,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겠구나.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남부 네, 권역 맞아요. 외상센터 센터장이 돼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바시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첫 그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 얘기를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고서 했던 게 저는 항문외과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아, 혈관외과.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혈관외과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웹소설에서 이 외상센터가 그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거기가 모델이었나요? 그러면 이국정 교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경기 남부도 경기 남부가 진짜 환자가 많아요. 네.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많이 따오긴 했는데 사실 경기 북부도 장난 아니거든요. 음. 의정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군부대들이 가깝잖아요. 그렇겠네요. 여기는 총상도 보고 그 뭐 사고도 많죠. 네, 사고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는 남부는 그래도 병원이 좀 많은데 음. 북부는 병원이 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차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권역 아, 인천까지. 제가 또 인하대 출신이니까 어. 물론 저는 권역외상센터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병원 권역센터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그때 봤던 환자분들이 또 거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농약 사고 나서 오고 어허. 갯벌에서 이제 사고 나서 오시고 또 이제 어부분들이 막 밧줄 맞아서 오시고 교통사고 많고 공단도 많고 남동공단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서도 차용해가지고 북부, 남부,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진짜 폭넓게 요렇게를 하나로 이렇게 자료 조사를 거죠. 하고 네. 인터뷰를 하고 그러셨던 거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 작가님은 의사, 그죠? 이비인후과 의사, 네, 이비인후과입니다. 웹소설가, 그리고 유튜버 이 세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게 본 캐릭터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이요? 2025년 현재. 지금은 뭐 작가가 완전 본 캐릭터고 그다음에 유튜브 요새는 좀 감사하게 이제 강연이나 방송에서도 좀 불러주시니까 그쪽도 되고 진료는 사실 업으로 안 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아, 5년. 네, 요새는 봉사 기회 있을 때 가끔 그런 걸로만 하고 있어요. 원래 세바시 강연 첫 번째 나오신 것도 그때 그죠? 그래 조혈모세포 기증.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연이니까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 닥터 프렌즈도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소개해 주시면 어떤 채널인가요? 이제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만든 거고 내과 전문의 우창윤,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이비인후과 전문의 저 해서 3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막 유튜버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3명이서 이거 구독자 10,000명 넘어가면은 야 나중에 우리 같이 개원하면은 잘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약간 막연한 예.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는 거 뭐 있냐 하다가 이제 유튜버가 된 거죠. 그 의사를 버려두고 난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기의 생각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의사로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레지던트 할 때도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 못 잔 날 커피를 쫙 먹고 이제 환자 회진 돌 때 이게 원래 우울증 치료도 잠을 안 재우면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을 좋아요? 때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 뭔가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웹소설 작가가 된 거는 정말 우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반응을 보여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또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중증외상센터가 웹툰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사를 잠깐 쉬고 이거에 집중을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전업 작가를 잠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 이비인후과가 안 그래도 호흡기 보는 과니까 제 선배가 그때 망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다시 돌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작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돌아가기 힘든 몸이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이제 나는 의사라는 어쨌든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약간 뭐랄까 좋아하는 취미 정도로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취미라고 해도 자기 본업을 하면서 뭐 취미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PD지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의사인데 글을 쓰는 거랑 뭐 PD인데 화가가 되는 거랑은 뭐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따로 시간을 내야 된다고. 그쵸.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약간 내가 작품을 어디에 올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니까 프로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것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시게 됐는지. 이것도 뭘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정말 처음엔 취미였죠, 취미. 그냥 나도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고 첫 작품은 그렇게 뭐 반응이 좋지도 않았어요. 뭐 댓글 달리면 보통 이제 맞춤법 지적해 주시는 그런 댓글 달리는 게 대부분이었고 근데 쓰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놀랍게도 돈을 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걸 적지만. 확인했겠죠. 네. 그때가 이제 시장이 워낙 좋을 때긴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 쓰는 거니까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을 때였습니다. 뭐 웹소설 시장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네.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될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그 우회전, 예. 우상향 곡선을. 그러니까 저는 딱히 힘든 시기를 겪지도 않았고 들어갔을 때부터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우연히 딱 들어가니까 저는 약간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저도 러닝 커브를 밟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시기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글이 성장할 때까지는 제 글이 막 처음부터 막 엄청난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만약에 그 첫 작품, 두 번째 작품 쓰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유료화를 간다고 하거든요. 돈을 이제 이제부터 이거는 돈 받고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료화라고 하는데 이게 문턱이 지금은 엄청 높아졌어요. 옛날 그걸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때니까 됐던 거죠. 약간 시기에 운을 봤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성취를 조금이라도 보니까 더 좀 신이 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뭐 어쨌든 세 가지 직업 중에 뭐 의사는 5년 전에 그만 이제 중단한 상태지만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건가요? 아유, 작가가 압도적이죠. 지금 네. 작가. 그리고 뭐 이제 웹소설 작가로도 성공하시고 유튜버로도 사실은 뭐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지도 저는 못한 그런 하는데 거죠. 작가님의 성공 비결이라고 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아직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나이가 60이다. 근데 막 이만큼 잃었다. 그러면 이제 뭐 성공했다고 하겠는데 저 아직 나이가 40이고 41고 그리고 뭐 이번에 외상센터라는 작품이 드라마가 돼서 알려져서 그렇지 제 작품이 무슨 웹소설계에서 탑에 있다 이러진 않아요. 그냥 드라마가 되게 잘 된 거예요. 제가 약간 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성취가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럼요. 게다가 제가 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노력을 한 것보다 사실 월등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니까 시기가 정말 운이 정말 좋았어요. 유튜브도 2018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의학 유튜브 없었거든요. 그것도 운이 좋았고 또 3명을 모았는데 얘네가 저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연인데 우리 계획하고 한 게 아닌데 그것도 사실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 이비인후과 의사면 제가 이비인후과 얘기할 때 옆에서 정말요?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가식적이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정신과 얘기하면 저 당연히 모르고 내과 얘기하면 저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또 셋 다 포지션이 개원이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뭐 재밌는 컨텐츠 만들기에도 더 유리했고 그리고 얘네 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뭐 어쨌든 뭐 궁극의 성공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성취까지 오는 데는 두 가지 복이 있었네요. 사람 복, 시기 복. 네. 이렇게 근데 운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제 내가 한 노력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노력은 부차적인 걸까요?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 게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노력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넘어서게 하는 거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품도 대박, 중대박까지는 작품이 좋으면 가는데 이 다음은 이제 요새는 또 웹툰이 돼야 되고 드라마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작가님이 해주시거나 뭐 다른 팀이 해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무네요. 여기까지는 어찌됐건 내가 실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다음이 정말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운이 작용한다면 그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 내 법칙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된다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제대로 된 성공에 대한 설명은 이제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1만 시간을 하려면 이게 그냥 사람이 무작정 벽 보고 노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품이 여기까지 제 작품 실력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절대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뭐 순전히 제가 막 무슨 노력의 달인이어가지고 벽 보고 썼냐 절대 아니고 시장이 아직 미숙할 때 들어갔으니까 독자님들도 되게 관용이 있고 맞춤법 지적해주면서도 읽어주시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성장할 때 그만큼의 시간을 제가 번 거죠.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이때 이만큼의 성취가 있으면 독자님들 기다려주고 또 이만큼 올라오면 또 봐주고 하니까 저 자신도 스몰 석세스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쓰는 게 계속 있고요. 유튜브도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일단 경쟁자가 없었어요. 약간 이 의학으로 네, 의학 카테고리에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처음이니까 봐준단 말이죠. 저희 세 명이서 뭐 처음에는 막 발음도 절고 그 카메라 앞에 있으면 좀 어색하고 그렇죠, 막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봐주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을 되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 때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너 1만 시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1만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 과정에서 마일스톤이 될 만한 어떤 계기들이 계속 있어줘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난 다 노력해서 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네. 이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잘게 쪼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만 시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좀 실망하실 분들이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럼 뭐라고 좀 현명하게 조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웹소설로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가 진짜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진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사실 성취가 있기가 그러니까 눈에 어렵죠. 보이는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노력으로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작하면 옆에 한산이가 쓰고 있고 옆에 방송 작가 출신 쓰고 있고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 하시던 분들 그리고 원래 계속 쓰시던 그 기성 작가들이랑 그런 그냥 분들이 다 여기 진입했군요. 같은 출판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나아지고 있나를 보려면 이전에 내가 쓴 거랑 지금 쓴 거랑 혹시 지금 보니까 이전 게 단점이 너무 보여.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장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예전에 했던 걸 딱 봤을 때 단점이 보인다. 이때 이렇게 썼으니까 망했구만.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유료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썼으니까 독자들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약간 진전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서 진전이 된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랑 나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견디는 힘이 맞네요. 생기지 않을까.
언감생신 막 진짜 어떻게 나보다 출발선이 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버리면 네. 절망밖에 생기지 않지만 그리고 저도 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들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거기까지 못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니 근데 보통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 네. 어. 근데 이제 그런 작가들 제가 지향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앞으로 가고 있고 아니면 그냥 타고난 재능이 다르거나 혹은 어떤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나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에 갔으면 이제 작가마다 이제 이게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은 되게 좌절스럽고 그렇지. 난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난 왜 저렇게 못 쓰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뒤를 딱 돌아봐서 나를.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좀더 굳이 용기가 비교하려면 나 자신과 비교해라. 네, 저도 제 첫 과거에 작품 나와. 보면 되게 용기 나거든요. 야, 맞네. 이때랑 비교하면 진짜 장족의 발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분명히 발전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거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란 게 우리에게 작동해야 된다면 이 성공을 위한 운과 노력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칠기 3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7이다. 운이 7이다. 어.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지. 젊었을 공부할 때. 네,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뭐 내가 의대 네, 가는 왜냐면 성적이라면 저 혼자만의 성과를 보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반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제가 더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거죠. 재능도 타고난 거라면 네. 운이죠. 그런 것도 운이죠, 사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재능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좀 타고난 거죠. 뭐 옛날 태어났으면 사실 전혀 그냥 이랬을 텐데 뭐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게 약간 재밌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대학 처음 들어가고 사실은 레지던트 들어갈 때까지도 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그렇지. 어딨나 계속 노력으로 네.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노력을 덜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타고난 가정 환경이라는 것부터가 엄청난 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세바시 강연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나 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약간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능력주의로 생각하면 잘못된다 하면서 능력주의를 좀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야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 예,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제 최근 저작도 있고 이 경쟁이 심한 사회의 핵심 가치가 능력주의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주의를 대체할 게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안이 좀 어렵다. 그렇죠.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쓰고 다닐 네.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어찌됐건 대우를 더 받는 것도 맞잖아요, 맞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이룬 게 다 내가 잘한 거다라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것, 그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게 제일 크죠, 사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노력으로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게 우리의 삶과 뭐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정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능력주의를 좀 비판하는 주요한 근거이자 논리가 되는 건데 저는 좀 공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너무 빨리 바뀌니까 지금 이제 20대 되는 분들, 이제 20살 되시고 이제 30대 되시는 분들하고 저랑 비교해도 당장 달라요. 그렇죠. 사회 분위기도 다르고 많이 다르죠. 이 진출할 때 난이도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의사 내에서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분위기가 되게 다르고 다른 직업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노력이란 걸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안할 그러려면 수는 이제 견디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쌓여야 어찌됐건 더 능력이 생기고 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능력도 있고 한데 이게 기다려야 빛을 발할 그렇죠. 그럴 때도 수 있으니까 이전에 나보다 좀 나아지고 있고 확실히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인다면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나랑 비슷했는데 운이 좋아서 더 빨리 됐구나. 저 사람은 나랑 다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빛을 발하는구나. 내가 있는 분야는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자책하지 않고 좀 뭐 굳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네, 과거의 과거. 나와 네. 그리고 그게 내일의 제일- 나를 보면서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최근 작업하고 계시는 소설 어떤 건지, 이것도 뭐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사실 판권 계약된 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미 네,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판권 계약됐다고 막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막 몇 년 있다가 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막 당장 계획에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닥터랑 검은머리 연구기사. 이건 19세기 AI 닥터는 이제 머리에 AI 칩이 박힌 내과 의사가 주인공인 거고, 검은머리 연구기사는 19세기 영국으로 타임슬립한 21세기 의사가 주인공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법의약물.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닥터 프렌즈 채널은 뭐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올해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의 역사를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제 계속해서 오프라인 모임 못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하나 우리 구독자들과 한 함께. 번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구체화되진 않았고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낙준 작가님 작품 그리고 드라마들 잘 봐주신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세바시와 닥터 프렌즈의 구독자들에게 예. 좀 성공과 운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 하고 진짜 사람을 정말 너무 잘 만난 것 같고 시기도 잘 맞은 것 같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제일 감사하죠. 이게 뭐 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두려움을 안고 냈는데 그걸 재밌어 해주시면 더 신나서 다음을 또 해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성공과 운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성공과 운.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조언할 만한 나이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아직은 막 가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성취를 올렸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낙준 작가님 작품 그리고 닥터 프렌즈에서의 활약 뭐 꾸준히 그리고 아주 재밌게 잘 지켜볼 것 같고요. 오늘 세바시 45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